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급수라는 말을 처음 배워서 선생님이 급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린다면 급수는 무 한 번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뭘 무 한 번 더해요? 우리 1단원에서 뭘 배웠었냐면 수열을 배웠었죠. 수열. AN이라는 수열은 보통 어떻게 생겼었냐면 A1, A2, A3 해서 땡땡땡 AN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런 수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했었습니다. 수렴하는 경우는 특정한 한 값으로 다가가는 거였고요.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었고, 진동하면서 발산할 수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급수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수열의 각 항들을 무 한 번 더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무 한 번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 한 번 더하는 거 말 그대로 더하기 기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수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급수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에서 멈추지 않고 무한히 계속 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더해 놓은 것을, 아이고 미안해요. 이 더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급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무 한 번 더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 한 번 더하는 것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정리된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급수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 얘도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야 해요. 그런데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때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분합이라고 하는 SN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에 이거 SN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해놓은 게 부분합인데요. 이 SN을 구한 다음에 그 S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면 우리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SN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 놓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더해 놓은 거예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수열의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급수랑 똑같아지는 거 눈치채셨나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순간 이 두 개는 똑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분합이 수렴하면 전체 급수도 수렴하고 부분합이 발산하면 전체 급수도 발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제를 몇 개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 예제 1번만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예제 1번은 요런 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요게 일반항이 되는 급수를 생각해 보래요. 그럼 처음이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써줘 볼게요. n자리에 1을 넣으면 되거든요. n자리에 1을 넣으면 1,2,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해서 땡땡땡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급수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해요? 자, 기억나시죠?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그쵸? SN부터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요거부터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구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부분 분수의 성질을 잠시 떠올려 볼게요.
자, 여러분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요. a b분의 1이라는 식은요.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꿨을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여러분 통분해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요거 놔두고 여기 분모를 a, b 곱한 걸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없어져서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 뒤에가 같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꼴로 나온 식을 이 식으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좀 풀기 쉽게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거 쌤이 외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다면 왼쪽이 작은 숫자고 오른쪽이 큰 숫자인 요런 분수가 있었다고 할 때요. 요거 부분분수로 쉽게 만드는 방법은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그럼 여기에 b-a분의 1이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작은 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 분수는 이 앞에 숫자가 작을 때 더 큰 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쌤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큰 작분의 1, 작분의 1, 큰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뭐 여러 번마다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분 분수를 잘 쓰는 게 이번 단원에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굳이 시간을 들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 SN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K랑 K 플러스 1 중에 누가 커요? 그쵸? K 플러스 1이 크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거분에 그래서 쌤은 어떻게 쓰냐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사실 1이잖아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분의 1, 큰분의 1, 큰 작분의 1, 작분의 1, 큰분의 1 해서 바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1부터 대입해 볼게요. K에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n번째 항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아시죠?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짝꿍이 없는 얘랑 얘만 남는 거 이해되시죠? 자, SN을 정리하면 1-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이 부분합이 수렴하면 그 수렴값이 급수의 수렴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디어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저 요상하게 생긴 급수는요. 부분합의 수렴값과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는데 부분합을 우리가 지금 정리해 봤더니 1-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부분이 0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극한값이 1이 되겠다. 부분합의 극한값이 1이면 전체 급수도 1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선생님은 급수를 배울 때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무 한 번 더한다는데 어떤 값으로 다가가다니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어떤 숫자를 끊임없이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게 이 급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해볼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요. 우리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내려면 무조건 부분합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저렇게 생긴 일반항을 K꼴로 변형해서 여기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루트가 있는 식은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하다? 그쵸. 유리화를 한번 해주는 게 편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k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한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k 여기만 있었는데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식이 어떻게 정리될 예정이냐면 분모는 k 플러스 1 빼기 k가 될 거고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났더니 기쁘게도 분모가 1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분모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식이 되어버렸네요.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1부터 차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아시죠? 이거 무한번 더하는 거, n번째항까지 더하는 거,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더하다가 마지막에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입니다. 그럼 지울 수 있는 걸 이렇게 지우다가 보면요. 아시겠지만 짝꿍이 없는 제일 작은 항과 제일 큰 항이 남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뭘 알고 있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는 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부분합 SN을 수렴과 발산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부분합 SN은 우리가 계산한 결과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인 걸 알고 있고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부분합이 발산하면 원래 것도 급수도 발산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걸 쌤이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리뷰해 드릴게요. 자, 수열의 각항을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거, 그게 급수입니다. 처음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쭉 연결한 거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요런 항들을 급수로 나타내 보면 n자리에 1부터 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해서 무한번째 항까지 쭉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부분합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합이 수열이 특정한 값에 수렴하면 그게 급수의 합입니다.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한다. 이유는요. 이 부분합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게 사실 무 한 번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이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따라 전체 급수의 합이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지금 예제 1번 풀어봤죠? 일단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해서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